네, 10월 6일 수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참 괜찮았습니다. 전날의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다우지수가 0.92%, S&P 지수가 1.0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전날 낙폭이 컸던 나스닥도 1.25%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에 3조 5천억 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이제는 1조 9천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 정도로 이제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좀 난항을 겪었던 재정 지출 합의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며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10년물 국채금리 여전히 1.5%대에 머물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전날에는 나스닥의 강한 반발 매수세가 더 힘이 강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지금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칸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어조로 지금 아주 불공정한 관행을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요, 지금 유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100달러 시대가 오는 걸까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증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굿모닝 세븐과 1시간 또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실 시간인데요. 가장 먼저 해외에 있었던 마감 이슈부터 챙겨보시죠. 최효은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들 차례대로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백신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존슨앤존슨의 얀센 이 부스터샷에 대해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임상 3상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56일 후에는 코로나 예방 효과가 94%에 이르렀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에서 존슨앤존슨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은 일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WTI와 이 브렌트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WTI 같은 경우에는요, 간밤에는 1.7% 넘게 상승하면서 78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현재 4분기에 원유는 공급 적자를 보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현재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간밤 시장에서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마라톤 오일, 옥시덴탈 그리고 대본 에너지들은 일제히 상승이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코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월가 측에서는 190억 달러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보다도 훨씬 높은 201억 달러로 현재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EPS까지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0.5%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간 가이던스까지 높여잡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전기차 회사인 로즈타운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무려 8달러 선에서 2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최근에 로즈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전혀 큰 호재가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픽업 트럭을 곧 출시를 할 텐데 이는 실수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지만 로즈타운은 주가가 1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간밤에 올랐던 건 사실 유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좀 뉴스를 업데이트를 해보면요. 우선은 지금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석탄과 관련을 해서 이제 결국은 중국이 백기를 든 걸까요? 이 호주의 석탄 수입을 하는 하역 장면이 외신을 통해서 포착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 금융당국은 은행에 석탄 발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간밤에는 면화 가격까지 폭등을 하면서 미국산 면화 가격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중국 신장산 면화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미국산 면화 가격이 폭등을 한 건데 의류 가격의 상승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 일정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WTI가 간밤 시장에서 1.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매주마다 나오는 주간 원유 재고가 오늘 발표가 될 텐데요. 최근에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될 때마다 WTI 가격이 크게 요동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또 밤에는 어떤 지표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도 휴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GV60의 국내 계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격은 5,900만 원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여론들 또 형성이 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집중 조명하는 컨퍼런스인 메타콘 2021이 오늘 개막이 되게 됩니다. 관련된 뉴스들 어떻게 또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일정까지 체크를 받고요.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국내 출발 증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네. 증시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우리 증시도 오늘은 강보합으로 시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증시의 불안정성 속에서 폭락이 좀 과대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부 반발 매수세가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10월에 여전히 남아있는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증시는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약보합으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의 부채 협상권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과요.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회사인 형다그룹의 리스크는 여전히 10월 중에도 좀 문제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라든지 국제 에너지, 천연가스 가격 등의 연일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외 변수에 의해서 증시는 적극적인 매수세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와중에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증시에서 일부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백신 접종률이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 항공사, 여행사 중심으로 트래블 버블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부 종목별의 차별화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반발 매수세에 의한 강보합으로 시장은 시작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도 반발 매수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어떻게 할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한다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섹터에 속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시기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텐데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11%의 강세를 보였고요. 엔터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연일 사실 이러한 어려운 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위드 코로나 관련한 엔터주 그리고 항공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공주나 여행주 쪽에서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의 시장이 또 이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에너지 그리고 원유 쪽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어제 간밤에도 서부 텍사스 원유인 WTI 가격 자체가 1.79%도 상승을 하면서요. 배럴당 78.93달러의 거리를 마쳤는데요. 이 부분은 2014년도 10월 이후의 최고 수준이다. 근 7년 만에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관련된 종목들 역시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증시의 불안정 속에서 일정 부분은 좀 해지 차원에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로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펙 플러스에서 기존의 증산에 대한 계획이 없다, 추가 증산의 계획은 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원유 시장은 공급 우위 시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꾸준히 관심을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으로는 원유 쪽에서는 S-오일, 흥국석유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로는 한국가스공사, SK가스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투자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은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은 그리고 지수의 레벨이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해 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너무 현금 비중을 빡빡하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현금 보유를 조금은 늘리시면서 혹시라도 과대 낙폭이 있는 종목들을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드 코로나나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 또 한번 체크해볼 만한 기업들의 공시와 이슈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4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실리는 종목들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페노션입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해운주에 대한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벌크 선사인 페노션의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에서는 현재 HMM을 팔고 페노션을 담아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제품을 실는 이 HMM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된 상황인데요. 특히나 운임료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증권 측에서는 페노션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다시 한번 34% 올리면서 9,000원대까지 올려 잡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석탄 등과 같은 원자재 수요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페노션의 이 관련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부지를 테일러시로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중에 소식으로 함께 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 마감 후에 삼성 측에서는 공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이 70조 원대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어제 KB증권 측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73조 원대에 이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15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셀트리온은 장전에 한 가지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노나의 유럽 정식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좋지 않은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일단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주가가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머크사가 최근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발표한 이후에 이 셀트리온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위메이드인데요. 이 미르포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2거래일간 37%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는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게임이 흥행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이 가상화폐를 채굴을 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루 24시간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간 이 게임을 하게 된다면은 최대 45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저임금 국가의 이용자를 유입하기에는 충분한 당근이다라고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또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서버 수가 100개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주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어제 셀트리온 정말 3분기 실적 부진 전망까지 겹쳐지면서 7거래 연속 양 매도세에 지금 계속 내리막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관련 뉴스들 저희가 꾸준히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굿모닝 뷰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 어떤 종목을 주력하면 좋을지 백인범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환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그리고 저가 매수에 좀 나설 종목으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동아기업, 그리고 하나 시스템, 파워로직스에 대한 관심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반기에 좀 수주와 이벤트가 기대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반기 해외 수주 모멘텀 아무래도 호주에서 대규모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호주 자주포 획득 사업에 이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가 단독 협상자로 좀 선정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올해 이에 따라서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양 3만 3천억 규모의 이제 군수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최대 1조 원 규모 사업의 본계약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측면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점은 올해 2분기에도 이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이 1,100억 원 규모를 수주했다라는 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는 10월 21일 이 누리호 발사 이슈를 앞두고 이 하나그룹의 우주항공산업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 동사가 이 대표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그룹의 세트랙 아이, 하나 시스템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동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최근 시장 급등락 대비하여 양호한 좀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시장 안정화 그리고 이벤트, 수주 등을 기대해 본다면 좋은 주가 추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아기업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 같은 경우 최근 시장 급락 속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주가 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주가 추이가 매우 좋은 모습이었고 지난 거래일 역시도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그 배경에는 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소재 기업으로서의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포인트가 있겠지만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액 관련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2분기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기록하는 등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올해 3분기 들어서 이 전액 시장 내에서 글로벌 시장 내 업체 수가 12개 내외밖에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늘어난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이들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고 있는 점 등이 3분기부터 수익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부분과 건자재 부분 가치를 더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1조 8천억 수준 대비 2조 원까지도 평가 의견이 있다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역시도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인범의 주력 종목, 먼저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급락장 속에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한 종목이었는데요. 실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거래 연속 지금 빨간불 켜내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동아기업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 그런 급락장 속에서도 4%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신고가 경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 투자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70달러 선을 넘어설 때만 해도 벌써 또 70달러가 넘었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거의 80달러 선을 넘보고 있는 유가입니다. 어디까지 고공행진할까요? 관련된 이야기 이데일리 권수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가 어제도 지금 치솟으면서 다시 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뛰고 있는지 저희가 다양한 이슈는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보니까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8.93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장 대비로 보면 1.79% 오른 겁니다. 그 전날에 이제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는데 이제 간밤에 또 이 기록을 갈아치운 건데요. 브렌트유도 배럴당 83달러 넘어서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 한 이틀간 국제 유가가 오른 거에는 이제 오펙 이슈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이 석유 수출국 기구하고 거기 이제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오펙 협의체 이게 이제 합쳐져서 오펙 플러스가 이제 현재 시간으로 4일에 장관급 회의를 했거든요. 이제 화상 회의로 진행이 됐는데 다음 달에도 하루 이제 40만 배럴 증산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같은 이제 석유 수요가 많은 국가들이 국제유가가 오르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으니 좀 추가로 증산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더 증산하는 건 힘들고 현재 증산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약간 좀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었는데 다음 오펙 플러스 회의가 다음 달 4일에 열리거든요. 이 회의 때는 아마도 이제 변화하는 수요 공급 전망 반영해서 원유 생산 정책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은 좀 있긴 한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의 움직임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유가가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건데 오펙 플러스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또 공급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거죠.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하면 당연히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오펙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플러스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활동 재개되는 수준이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또 유가가 오른 이제 공급 요인을 좀 제한하는 이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제 미국을 강타했잖아요. 이 아이다가 석유 생산시설 밀집해 있는 이제 남부의 멕시코만을 이제 타격을 했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산유량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미국 원유 재고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원유 재고 보니까 과거 이제 5개년 평균 수준을 계속 하회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울철 난방하려면 당연히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를 이제 원유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유 가격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올해 겨울철 얼마나 추울까 뭐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면 북반구에서 이제 겨울철 라니냐가 발생 확률이 지금 한 70에서 80%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 라니냐라는 거는 동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이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이제 지속되면 라니냐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게 지금 뭐 70%에서 80% 정도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면 북반구의 온대 지역에 이제 겨울철 기온이 낮아져서 겨울철 에너지 수요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원유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부족을 해서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말씀처럼 유가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연말까지는 유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이제 연말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의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실 뭐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분석이고요. 일단 뭐 미국이 허리케인 이후로 이제 생산 차질을 빚었던 게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4분기까지 이제 연말까지는 조금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좀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지금 이유와 현황 한번 분석해 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기조에 대한 원인들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면서 2014년 10월 이후 다시 한번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야기한 공급발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국제유가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은 연일 주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죠. S-오일입니다. 글로벌 원유 시장은 8월부터 공급 부족으로 전환됐는데요. OECD 원유 재고량은 글로벌 원유 시장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미 8월에 원유 재고량이 28.3배럴을 기록하면서 균형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즉 공급 부족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이에 반해 글로벌 수요량은 회복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제 마진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은 정유 부문의 실적을 결정하는 변수인데요. 8월까지는 2달러 전후에 머물렀는데 최근에는 6달러를 넘어서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 부문은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실적 우상향 흐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는 탄소 중립과 신에너지 분야 진출도 가속화할 계획인데요. 올 초 수소 산업에 진출한 S-오일의 성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에너비스입니다. 회사는 석유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SK에너지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일반유와 LPG를 매입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매 그리고 주유소 8개, LPG 충전소는 1개, 휴게소 1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회사로는 에너비스 솔라를 두고 있는데, 이 회사는 태양광 전기 발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회사는 고배당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배당을 예년보다 크게 늘리면서 주당 48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전년 160원의 3배로 시가 배당률은 5%에 달합니다. 올 한 해도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대한유팜입니다. 이 회사는 동물 의약품을 시작으로 바이오와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회사인데요. 업종은 다르지만 최근 이 회사가 카자흐스탄 BNG 광구를 운영하는 카스피안 선라이즈 지분 10%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순손실의 원인이었던 광구 지분 투자 회사 상황이 개선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유팜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 지분 투자 회사를 지난해 처분했고요. 이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광구 운영사인 카스피안 선라이즈 지분 2억
2천만여 주를 취득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골칫거리였던 이 카스피안 선라이즈가 최근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유가가 폭등하면서 실적이 상승했고 대한유팜의 장부 이익도 덩달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한 테마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유가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유가 관련주 체크하고 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이제 유가가 크게 뛰면서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중앙에너비스 상한가 진입을 하다가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는 14% 강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극당 유화나 흥구석유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뛰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종목 쪽, 정유주 쪽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유업계 당연히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저희가 가져봐도 괜찮겠죠? 일단 국제유가 뛰면 이제 바로 정유주의 그렇죠. 수익 개선 이렇게 이제 공식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가가 오르기 전에 이제 정유사들은 싼 가격에 사놓은 그러니까 이 원유가 이 재고 평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성은 이제 호재가 되고 있고 또 정유사의 수익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정제 마진을 봐야 되는데요. 휘발유와 경유 같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 그리고 이제 수송비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을 뺀 수치인 겁니다. 그런데 정유업계에서는 사실 이 정제 마진을 배럴당 한 4달러에서 5달러 정도로 손익분기점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위축됐을 때 심지어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를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올라봐야 하는 1달러대였으니까 굉장히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슬금슬금 올라서 올해 8월에는 정제마진 한 3달러대를 회복했고요. 또 9월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9월 셋째 주 정제마진 한 6달러 정도로 올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첫째 주 이후에 이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과거 평균 수준이 6.3달러대니까 이제 거의 평균 수준에도 근접을 한 거죠. 이게 이전 수준으로 이제 거의 그렇습니다. 돌아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석유 가공 제품도 이제 풍력별로 보면 4월부터 이제 휘발유 마진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7월에는 나프타 이제 정제 마진이 회복이 되더니 이제 9월에는 등유와 경유 마진이 회복이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글로벌 여객 항공 규제가 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9월 말에는 항공유 마진까지 이제 휘발유 수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지만 이제 가공해서 판매한 석유 제품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이제 정제 마진이 커진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탄소 중립 정책 기조로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거의 타겟이 이제 중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우리도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원유 수입을 이제 전년 대비 35% 정도 줄였거든요. 이렇게 원유 수입을 줄이게 되면 중국의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8월 달에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을 보니까 전월 대비로 한 19% 감소했어요. 그러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의 출력량이 줄었는데 그 바람에 발전용 LNG 수요가 늘고 경유나 벙커 CU 이제 수요가 늘면서 이것 때문에 경유, 벙커 CU의 정제 마진도 개선이 돼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환경적으로 정제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근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작년에 사실 정제 마진이 거의 지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던 정유사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좀 회복이 되는 국면입니다.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올 들어 유가 오르면서 사실 이제 상반기에 국내 정유 4사 하면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GS 칼텍스, S-오일 그리고 이제 현대 오일뱅크 이렇게 4개사를 말하는데요. 요 정유 4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4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 중에서 SK 이노베이션과 S-오일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3분기 마무리하고 오는 8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잖아요. 정유사들 사실 작년 3분기에는 다 적자였습니다.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작년 3분기에 289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S-오일도 93억 원 적자였는데 올해 3분기에는 SK 이노베이션이 4,600억 원 가량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오일도 한 4,800억 원 정도 영업이익 올리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이제 흑자 전환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제 사실 주가도 보면 SK 이노베이션 한 0.57% 올랐고요. S-오일은 1.8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뭐 정유사 쪽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처럼 지금 국제유가 상승 이면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또 큰 대전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 전략을 어느 쪽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유가 상승이 궁극적으로는 탄소제로 정책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불거진 현상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각국의 강력한 이 탄소제로 정책에 따른 이제 수혜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이런 데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하는 이제 삼강 MNT 이런 데들, 그리고 그린 수소 생산 사업 이제 추진하고 있는 코오론 글로벌, 그리고 풍력 타워 업체인 CS 윈드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주로 꼽히고 있는데, 뭐 최근 주가를 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새 한 13% 올랐고요. 코오론 글로벌도 한 17%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탄소 배출권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 탄소 배출권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지난달 30일에 탄소 배출권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ETF 4개가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ETF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뭐 30일에 상장해서 이달 1일,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사흘간 거래가 됐는데, 뭐 4개의 ETF 모두 이제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ETF들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치솟고 있는 유가와 관련된 현황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유주 지켜봐도 좋겠지만 그 이면에는 공급 부족과 함께 탄소 중립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권수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고수의 픽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CIS를 소개했습니다.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업체로 캘린더와 슬리터 등의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을 두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한 기업과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이후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용원 전문가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SM 계열사로 인쇄 제조와 콘텐츠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서비스 출시한다는 기대감 안고 있고요. SM은 더 지분을 둘러싼 기업들의 인수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료가 부각되면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포스코입니다. 요즘 중국의 전력난으로 철강주들이 전방 수요 산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우려에 맞서서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 감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철강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중국 철강 감산에 따른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분기 최대 실적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주가는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에코캡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3,000선이 붕괴되는 등 어제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리비안 관련주들의 주가는 또 한 번 날아올랐습니다. 에코캡은 4일 연속 올라가다가 어제는 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면서 관련한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요.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 세로닉스입니다. 세로닉스는 LNF 최대 주주로 LNF가 양극재 2차 수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향 2차 수주 규모가 5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LNF 주가가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로닉스도 함께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지분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현재 단기 5일선은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세픽 확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고세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세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세픽이었습니다. 네, 이제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살펴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용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2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편입이 됐습니다. 44,500원에 편입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6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9일에 진입했던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74,8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0.67% 상승률 보여주고 있지만 아쉽게 손절가 터치하며 손절 처리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 해볼 텐데요. 사실 지금 손절가 터치하면서 3%대 내림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 종목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심도 너무 약화가 되고 있고 지금 대형주들도 부진하다라는 점들이 큰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하락 출발할 거로 예상했지만 네. 상당히 2% 급락 출발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이제 짧게 손절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시장이 약간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손절가에 도달함으로써 3% 손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 드렸던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점은 아직도 변함은 없는데 일단 실적 발표도 아직 8일이니까 아직도 이틀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9월 내내 양호했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난주부터는 상당히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4월 4거래일 동안 지금 외국인이 6,900억대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 역시 3,400억대 순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와 비교만 해볼 때 삼성전자 수급 상황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전체 시장이 지금 아직 그 하락 변동폭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좀 더 그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 삼성전자를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주가가 이제 단기에 낙폭이 일단 크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코스피 반등이 나올 경우에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고,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75,000원 수준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체 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75,000원 이상에서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그 뒤의 흐름을 지금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좀 전략을 수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아직 더 하락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축소로 전략을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역시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지금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카지노 업종인데 크게 보면 레저 업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 시대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빠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일단 카지노 업종의 주요 포인트 좀 짚어드리면 카지노 업종은 사실 고객이 어떤 특정 장소에 집합을 해서 장시간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코로나19 그 팬데믹 상황에 가장 피해 입은 업종인데요. 우리나라 카지노 대표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GK, 강원랜드 모두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2분기까지도 적자 규모는 아직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그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도 좀 살펴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했고 심지어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업종인 여행, 항공업종의 주가도 2019년 말 대비 훨씬 더 좀 높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지노 대표 3사의 경우에는 아직도 2019년 연말 주가 수준이거나 아니면 또 그보다 더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투자 심리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계기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호전된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 빠른 주가 회복이 기대되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회복이 가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들어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일상생활로의 그 단계적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라 그러죠. 그런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되면서 주가는 3사 공통적으로 8월 말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우상향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정부가 이제 11월 초순 정도에는 위드 코로나로 확실하게 이제 방역 체계를 전환할 것으로 일단 뭐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급작스럽게 바로 해외 여행을 뭐 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해외 여행객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눌려왔던 그 레저와 관련된 그런 수요는 국내 레저 상품 위주로 우선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종목 위주의 그런 빠른 실적 회복이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라는 점 좀 이 업종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특징을 종합해 볼 때 카지노 업종 내에서도 주가 상승률이 크지 않고 그리고 향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확실시 되는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레저, 그중에서도 카지노 관련주 지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당장의 외국인들, 지금 국경을 오가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레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최근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강원랜드 뭐 다들 아실 그 종목인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폐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998년도에 그 설립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로서 여기에 더해서 그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 좀 살펴보면 지난해 그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지금 입장 인원을 축소했고 또 단계별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영업장 휴장 등을 좀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작년에 같은 경우는 4,316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 1분기까지도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2분기에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문객 수의 증가로 27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로 일단은 흑자 전환을 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큰 폭의 흑자 전환 및 지금 그러니까 2개분기 연속 흑자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앞서 말씀드린 업종 투자 포인트 중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내 레저 산업 수요가 가장 먼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강원랜드의 그런 실적은 분기별로 좀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400억대로 지금 억 원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 수준까지 빠르게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급 충격으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지금 진행 중인 점도 긍정적인데 최근 9월 이후에 기관은 388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34억 순매수했고 이러한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17.3배 정도로 과거 정상적인 영업 실적을 보였던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인 지금 19.3배를 좀 하회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상 지금 우상향 추세 유지 중에 지금 전고점이 이제 29,550원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어제부터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가가 이 전고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처럼 전체 시장의 약세가 좀 진행될 경우에 투자 대안으로서 강원랜드의 매력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019년 고점 수준인 35,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 수준인 26,900원을 잡고 매매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은 현재 강원랜드였습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 카지노 관련주라는 가장 큰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도 현재 전고점 돌파 위치에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3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전일 3,000선을 하회하면서 또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던 코스피인데요. 지금 그래도 미국에서 정치권에 대한 교착 상황이 어느 정도 풀려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으면서 여기에 또 반등세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도 거기에 따른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굿모닝 A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